서 변호사님, 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 양이원영 의원이 본인의 SNS에 지금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아주 그냥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이은혜, 조현수가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호영, 한동훈 이슈를 지우려고 이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니냐. 말하자면 언론에 그냥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뭐 근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 세 명의 예. 이제 그 사이비 여성 운동가가 있어요. 예. 위장 페미니스트죠. 이 말은 이제 그 여성 운동을 빙자한 정치꾼들 예. 대표적으로 저는 세 명이 있다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한명숙이 있죠. 예. 초대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예. 한명숙이가. 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원래는 한이명숙. 한이, 엄마가 이신가 봐. 이렇게 여성 운동할 때 쓰다가 지금 이게 그냥 한명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가부가 아니라 환경부 장관으로 저는 초대. 아, 초대.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한이명숙. 네. 지금 이게 한명숙. 이 사람도 이게 무슨 여성 운동가입니까? 여자하고 이게 일하기 힘들다고 아주 비한 네. 사이비 여성 운동가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박원순 시장 사건 때 그 유명한 우리 남인순이 아니고 남윤인순. 이분은 이게 비례에다가 지금 재선 3선입니다. 예. 남윤인순. 예. 이 사람이 그 보좌관 출신이 임순영 씨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임순영. 예. 이 사람이 이게 박원순 성추행을 이게 제일 먼저 알고 보고하고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남윤인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이원영. 이 사이비 여성 운동가들의 특징이 이름을 저거 편할 때 네자로 쓰다가 세자로 쓰다가 전부 이게 여성 운동할 때 네자 쓰다가 정치꾼 바뀌면 이게 세자 쓰다가 이 세 명이 사이비입니다. 예. 이 양이원영 있죠. 예. 이 사람이 71년생인데 97년에 국가보안법으로 전과 처벌받았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그 찬양 고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게 97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환경운동 연합하면서 주로 이제 그 원전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공격하면서 가짜뉴스를 얼마나 이렇게 퍼뜨렸습니까? 그리고 이게 양이원영이 엄마가 광명의 그 신도시에 땅을 산 투기 있잖아요. 예. 투기를 했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잡았대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게 문제가 많은 이게 양이원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음모를 황당하게 만들어낸 거죠. 환경운동만 계속 벌여가지고 특히 뭐 탈원전 이런 것들에 앞장을 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비례대표를 한 사람인데 민주당이 이 대선 패배 이후 뭐 자제력이랄까 이성을 좀 잃고 일부에서는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양이원영 이 의원 얘기는 정말 음모론도 제기를 할 걸 해야지. 아, 이은혜 조연수가 자기 남편을 계곡에서 그냥 수영도 못한 사람을 그 용소계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가평군에 거기 이 다이빙을 하도록 해갖고 구해주지 않고 해갖고 죽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이은혜 사건은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다뤘습니다. 예. 제가. 근데 이게 2019년 6월 달에 발생한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검수완박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에서 이게 처음 못 밝혀낸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제대로 이게 보안 수사해가지고 과거에도 이게 뭐 보고 독이나 과거에도 이게 남편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잖아요. 예. 이런 걸 이게 다 밝혀내가지고 검경 합동수사반 바로 이제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이 합동수사반이 근거를 한 겁니다. 예. 이 과정을 전 국민이 얼마나 관심 있게 봅니까? 전 국민이 양이원영이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은혜 지금 사건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다 이게 국민이 보듯이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뭐 한동훈 정호영 사건을 듣고 또 이게 국방부 이전 이런 걸 이게 듣기 위해서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이걸 지금 터뜨렸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할 발언입니까? 이런 이게 수준 이하에 이런 이게 저질 국회의원이 양산되니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 민주당에 들어온 그 무슨 운동권 출신들 뭐 환경운동이든 뭐 종북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 수준이라는 게 정말로 밑바닥이에요. 완전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하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가족이 그런 비극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 의원님 그렇게 했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경찰이 단순 사고로 처리한 건데 검찰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워서 더 조사를 해서 살인사건으로 이렇게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검수완박에 그 잘못된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뭐 거기까지 뭐 이렇게 음모론까지를 제기했는데 거기다가 뭐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이렇게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을까 하면서 느닷없는 얘기를 또 여기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자기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한 거 아닙니까? 무슨 윤석열 이 검찰이 수사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딸랑이 검사들, 친문 검사들이 다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 의원님 글이 올라오니까 네티즌들의 그 비난이 막 속출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이걸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잘 쓰는 표현들 하면 댓글 보니까 뭔 개소리야. 이 개소리라는 말 잘 쓰거든요. 예.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이제 뭔 X소리야. 이게 아마 개소리 같아. 기사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비난이 오니까 양 이원영이가 8번이나 글을 고쳤어요. 8번에게 글을 고치며 하다가 마지막에 쓴 거 보니까 이제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물귀신 작전.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놓은 게 김학의 사건이나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은 왜 수사 안 하느냐? 아니, 이거하고 이게 살인범 이연의 조연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김학의 사건은요, 김학의 사건은 이게 원래 건이 안 되는 걸 문재인이가 공소시효 지나도 이게 수사라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불법 출금해가지고 무리하게 수사했다가 전부 무죄 넣었잖아요. 이거는 이게 문재인의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김학의 사건은.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주가 조작도 이미 10몇 년 공소시효 지난 걸 털고 정치 수사하다가 도저히 없으니까 이제 접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김학의 김건희 문제하고 이런 이제 그 이연의 조연수 문제를 결부시킨 정말 이게 아무 관계없는 이런 게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 양이원영 의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모친이죠. 부동산 투기. 그 문제는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서 적당히 덮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표적으로 또 운동권 출신이 윤미향 의원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는 송영길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완전히 국회에서 추방하겠다. 이제 국회에서 제명을 해버리겠다 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배지를 달고 무슨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엑스 소리를. 윤미향도 이게 뭐 개짖는 소리 좀 하고 있겠죠. 윤미향이. 그게 그 인간의 탈을 쓴 게 인간의 말입니까? 윤미향이 말이. 지금 이게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이게 양양자죠. 맞아요. 양양자도 이게 땅 투기해가지고 출당됐잖아. 근데 이걸 안건 조정위에 무소속인데 넣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민주당의 여성 의원 중에 제대로 여성을 위해서 일한 이런 이게 제대로 된 여성 운동가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전부 이게 여성 운동을 팔아가지고 뺏지다는 정치꾼들 이런 이게 정치꾼들만 덕실거리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그 한명숙, 남인순, 양이원영 3명에 뭐 그다음에 그 아까 양양자, 그다음에 윤미향 제대로 된 이게 여성 운동가 어디냐 말이에요. 정말 이게 저는 여성의 비극이라 봅니다. 양양자 의원만 하더라도 삼성에서 고졸 출신 임원을 했다 해갖고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는 대표입니까? 그렇게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검증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이유가
그 지구당에서 무슨 성추행 사건인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당에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국민들의 관심 속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해야지. 이번에 법사위 그 사보임 하는데 무소속으로 지금 하나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3대3를 돼 있는 것을 4대2로 만들려고 안건 조정위를. 그러면 당연히 딱 거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짓으로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이 고졸 임원으로 된 사람을 그렇게 발탁해 갖고 국민적 관심 속에 배지를 단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좋다고 쫓아 들어가서 앞으로 사보임 하면서 안건 조정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사위에 지금 옮겨간 거 아닙니까? 법사위의 양행자가 무슨 거기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이원영이가요. 마지막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뭐 음모론 제기하면서 그다음에 그 김학이나 김건희 씨 사건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결론에 보니까 수사기관이 정치화되면 얼마나 이게 무기력하고 선택적 정의를 구현하면 안 된다. 선택적 정의 이런 이게 표현을 양이원영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게 사이비 정치꾼들 있잖아. 아까 5명. 예.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택적 정의를 지금 이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똑같은 여성 피해자라도 박원순이한테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닙니까? 아니 오거돈이한테 피해본 몇 명은 피해자가 아닙니까? 아니 안희정이한테 피해본 여성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택적 정의예요. 아니 다른 성추행 또는 이게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해주면서 자기들이 하는 이게 박원순, 진영, 오거돈, 안희정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본 거는 아이고 이거는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인입니다. 피해 호소인. 이게 바로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자기가. 저는 이런 이게 그 사이비 정치꾼들 여성운동 팔아먹는 이런 이게 그 댓글 보니까 이런 노래요. 정치병에 중독된 개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이게 댓글도 있는데 이런 이게 정치꾼들 빨리 이게 그 걸러내야 된다. 국회가 더 이상 이런 이게 쓰레기들이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 빨리 이게 속할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양이원영 뭐 의원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비례대표라는 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들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거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이 비례대표를 말하자면 이용해 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과연 비례대표를 존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는 이런 정도 짚도록 하겠습니다.